오늘은 자작나무 숲을 한번 간단하게 수채화를 아예 처음 배우시거나 아예 안 해봤던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뿌리기 방법을 이용한 자작나무 숲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작나무 숲 같은 경우는 우선 자작나무의 기본형을 아셔야 돼요. 기본형. 이 기본형이 원기둥의 형태를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자작나무는 북극 쪽으로, 북반구 쪽으로 좀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고 길게 올라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수직선의 형태들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기둥의 형태를 적절하게 잘 활용만 한다라면 쉽게 그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우선 우리가 시점을 배우셔서 알고 있겠지만,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눈높이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 원기둥의,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원기둥이 길게 뻗어 있는, 위아래로 긴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소실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의 결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는 이렇게 커다란 원에 가깝게 보일 거고, 점점 타원형들이 점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반대. 근데 이 선이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할 나무의 이제 회전, 이 원의 방향, 결의 방향이 되겠죠. 위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더 이렇게 되니까 이런 느낌들, 여기서 살짝 더 올라가니까 이런 느낌들, 살짝 더 들어가니까 이런 느낌들, 거의 원에 가까운 이런 느낌들이 우리가 체크해야 할 선의 원들은 이런 형태가 돼요. 또 그 부분에 또 가장 또 이제 그려야 할 부분들 중에,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의 껍질 부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 방향이 진행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무 결들이, 껍질이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선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나무 껍질이 나무 줄기가 있던 자리들, 상처가 났던 자리에 이것만 그리실 줄 아시면 거의 자작나무는 거의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선들과 나무의 상처난 부분들, 껍질에 패인 부분들, 이런 부분만 그려내실 줄 아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줄기가 나올 수 있겠죠. 줄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줄기에 어떤 잎을 그릴 것인가. 잎 그리기는 제가 전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잎에 어떤 모양을 만들든지 간에 이렇게 종이 모양을 말아서 그리시면 쉽게 그릴 수 있으시다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종이를 말듯이 그려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넘어오는 부분들, 가운데 부분 안 보이는 이런 중심선들, 이 중심선들만 잘 이용하시면 그려내기가 쉽게 형태를 잡아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뾰족뾰족한 부분만 형태를 잡아내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자작나무 숲 같은 경우는 공간감이 나와야 돼요. 공간감. 어떻게 보면 공간감이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 나무의 이 굵기를 좀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 공간감을 또 쉽게 그리는 방법은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투시도법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1점 투시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1점 투시에 소실점을 먼저 내가 어느 정도 눈높이로 그려야 되겠다 라는 소실점만 하나 있으면 이 소실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1점 투시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 정도가 이제 눈높이선이 되는데, 이 눈높이에 소실점을 만들어내면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나무의 크기를, 굵기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수평선이 진행이 됐을 때, 요 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느낌만. 이 크기들이, 이 공간들이, 다 같은, 나무로 따지면 이런 원기둥이 있다. 원의 크기들이, 나무 위치들이 따라서 나무의 같은 굵기가 이 정도 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로 갈수록 더 작은 굵기가 나오겠죠. 이쪽은 또 어떻게 하냐,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대각선 이렇게 쭉 그어주시면 여기에 맞는 선들을 이렇게 그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공간에 근경의 나무를 그려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기둥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중간에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뒷부분에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경이 있으면 이게 거의 같은 밭에 있는 거고, 이 사이에 조금 더 작은 나무도 그려낼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크기를 그려내신다면 이런 형태로 더 뒷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가는, 이런 식으로 근경에 있는 여기 앞쪽 같은 경우는 더 커질 수 있겠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더 큰 나무도, 더 큰 굵기 나무도 이렇게 근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1점 투시를 향한 원근법을 적용해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하셔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간 안에, 특정 공간 안에 어떤 식으로 구도를, 그렇다면 어디를 밝게 할 것인가, 어디를 어둡게 할 것인가, 나무를 몇 그루 정도를 심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겠죠. 자기 마음대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소위 똥손도 그릴 수 있는 자작나무 숲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는 스프레이가 있으면 편하고,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무기죠. 분무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펜브러시가 있으면 펜브러시도 있어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붓은 세필 하고 이제 중간 사이즈 붓 정도만 있어도, 일상생활에 쓰던 간단한 붓만 있어도 그리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방금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아르시지나 일반 용질, 수차 전용지를 썼을 때는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황목을 썼을 경우는 상당히 거칠어서 스케치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 선 상태에서 스케치를 해나가는데, 이제 보통 쓰게 되면 B 이하의 연필을 쓰시는 게 스케치할 때, 왜냐면 연필이 또 아르시주에 그려지고 물감이 채색이 되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B하에 3H 정도까지 쓰셔도 거의 무방하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스케치를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케치를 하다가 하면 또 스케치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스케치를 안 하셔도 이 자작나무 숲 같은 경우는 종이 테이프를 활용해 가지고, 종이 테이프도 보통 일반적인 종이 테이프를 쓰시는 것보다는 페인트용 마스킹 테이프죠. 마스킹 테이프 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붓은 대략 이 정도, 사선붓이라든가 둥근 붓 작은 거, 그 다음에 이런 펜브러쉬 이제 뿌리기용, 그 다음에 이런 나무 가지를 그릴 수 있는 간단한 세필, 이 정도의, 또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마스킹 테이프, 촬영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색깔 있는 테이프를 쓰셔도 되고, 집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이런 테이프도 쓰셔도 될 것 같고, 분무기, 이런 미세한 분무기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조금 막 쓰는 일반적인 스프레이들이 있어요. 이런 스프레이들만 있어도 그냥 쉽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런 도구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그림을 배우셨거나 어렸을 때 학교 다니실 때 쓰셨던 거, 아니면 집에 아이들이 사용하시던 붓은 상태가 좋건 나쁘건 간에 거의 쓸 수 다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그냥 즐겁게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 원데이 클래스처럼 체험형으로 쓸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잘 보셨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되는 컬러는 대략 이렇게 그린 계열의 색상 몇 가지와 이제 옐로우 계열 색깔들, 블루 계열의 몇 가지 색만 활용해도 그림을 그리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감을 거의 뿌리듯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주변에 앞치마가 있으시면 앞치마를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색깔 컬러를 사용하는 여름 풍경을 그리기 때문에 셉그린이라든가 퍼머넌트 그린, 그리고 리프 그린이라든가 올리브 그린, 섀도우 그린까지, 어두운 부분 섀도우 그린까지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블루 계열에서는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코발트라든가 울트라마린 계열들, 그리고 나무 가지를 그리는 반다이크 브라운, 번트 엄버, 세피아, 요 정도의 색깔을 활용하시면 그리는 데는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물감들에서는 한 대여섯 가지 정도만 사용하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색깔 정도로 따진다면 밝은 톤 하나, 중간 톤 하나, 어두운 톤 하나, 그리고 나무 가지에서 또 쓸 수 있는 밝은 톤들, 그리고 밝은 톤 나무 가지 부분들, 어두운 톤 나무 가지, 그리고 나무 가지의 색을 혼색해서 쓸 수 있는 브라운, 블루 계열의 진한 인디고라든가 울트라마린 계열들을 조금 사용해서 그리시면 무리 없이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오늘은 연습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무를 근경, 중경, 원경에 맞춰서 아까 설명했던, 좀 전에 설명했던 스케치 형태로 스케치의 굵기를 가지고 시점에 맞춰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걸 잘 활용해 가지고 근경나무, 중경나무, 원경나무 정도의 한 3줄기나 한 4-5개 줄기를 활용해 가지고 그려볼 텐데요. 이제 보통 스케치는 수채화 채색 때문에 조금 더 밝게 연필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보기도 하신다고 댓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약간 더 강한 선을 이용하여 스케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어디에 큰 나무를, 본 나무를, 주제 부분을 그려야 될지 생각해 보면 한가운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쪽 요 정도의 3분의 1 정도의 라인들, 특히나 이제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그리실 때는 이렇게 살짝 더 세워서 그리시는 게 좋을 거고요. 나무도 이렇게 반듯한 것보다는 큰 나무지만 이렇게 약간 휘어서 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더 자연스럽게 그려보시도 되고, 근경에 있는 나무를 설치했으면 여기 중경 정도의, 이 정도 거리에 맞춰 중경 정도의 좀 더 중간 사이즈 이렇게 나무를 그려보셔도 되고요. 약간 삐뚤어져도 돼요. 원경 정도의, 여기보다 더 먼 거리의 원경 정도의 나무, 이 정도 이렇게 그려주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소실점의 위치를 이곳을 잡을 것인가 여기를 잡을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소실점에 맞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의 소실점을 눈높이를 만들겠다라고 생각되면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점점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죠. 거기에 이런 형태들이 하나씩 더 들어갈 수 있고, 점점 더 돌아가는 형태들. 여기 이런 선들은 아직은 안 그으셔도 돼요. 근데 나무에 맞춰서 나중에 스케치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신데, 그래도 우리가 처음 해보시니까 이렇게 삼각형들만 좀 잘 그리시면 됐을 것 같아요. 하얀 나무이기 때문에, 흰색 나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케치 하실 때 약한 선을 쓰셔야 되는데, 우선 안 보이신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진한 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줄기는 이 위의 굵기보다는 아래 굵기가 좀 더 이제 올라가면서 사다리꼴 형태로 좁아져가는, 가늘어져가는 형태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그려주고 싶으면 이런 데다 한 그루 정도씩 더 그려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는 나무들도 이렇게 하나씩 더 그리고 싶으시면 더 그려주셔도 돼요.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인 요 정도의 형태들만 나와 있어도 그림은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에 나무 껍질이 벗겨져 있는 이 돌아가는 나무의 박피된 부분들, 껍질이 벗겨진 부분들을 그려주신다거나, 돌아간 선들을 조금 더 표현을 해주시면 이 부분들이 나중에 칠하실 때, 묘사를 하실 때도 묘사를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정도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려내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 다음은 여기를 막아줄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종이 테이프로 거침없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살짝 이렇게 돌아가겠다 그럼 돌아가는 상태, 찢어서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좀 굵은 나무 같은 경우는 종이 테이프를 2개를 이용해 가지고 2개 붙여주셔도 되고, 좀 넓은 걸 쓰셔도 되고, 종이 테이프를 쓰시면 이렇게
원하는 형태가 마음대로 좀 휘어지게끔 이렇게 접어가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빈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종이 잘라가지고 이런 부분을 대충 이렇게 막으셔도 되고요. 이제 마스킹액이 있으면 마스킹액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뭐 기초 하시는 분들이 마스킹액까지 굳이 구입하실 필요 없으시고 마스킹액 쓰시는 것보다 종이 테이프를 쓰시는 게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종이 테이프도 요즘에 보면 굵기가 조절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셔도 되고, 칼로 좀 잘라서 사용하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대략 큰 나무 줄기들을 이렇게 아랫부분 좀 더 굵게 되고 있으면 한 줄 더 붙이셔도 되고, 잘라내실 때부터 약간 사다리꼴 형태로 칼로 대각선을 이용해서 자르시면 되겠죠. 한 줄 더 붙이셔도 여기 이렇게 굵기가 조절이 되시니까 무리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 그리실 때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칼을 이용해서 잘라내시면 훨씬 더 이렇게 칼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썰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쭉 그려내시면 두 그루의 나무를 그려내셨어요. 이쪽에 하나 더 그려보고 싶으시다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거고, 중간 정도 나무를 하나 더 그리겠다 싶으면 이 정도에서 하나 더 나가도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한 그루를 더 그려보겠다 싶으시면 또 잘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런 식으로 잘못 잘랐다. 이제 거의 절반 이상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남은 것도 있으니까 하나 더 붙여볼까요? 아까우니까 이 정도에다가 이 뒷선에서 올라오는 아픈데 버려야 되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에 종이를 붙인 후에, 종이 테이프를,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후에, 아까 저희가 분무기가 필요하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무기를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이렇게 너무 세게 많이 뿌리지 마시고 물방울이 이렇게 맺힐 정도, 이런 식으로 맺힐 정도의 물방울을 이렇게 생길 정도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래서 좀 한 이렇게 놔두신 후에 한 1분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물이 어느 정도 조금 스며들 수 있을 정도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나서 지금부터 좀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우선 밝은 색부터 이렇게
녹여주세요. 그러니까 붓으로 물감은 종류별로 미리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 색을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작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적정한 농도가 내가 원하는 농도가 만들어져 있으면 과감하게 이렇게 뿌리시는 거야. 붓을 대놓고 작은 붓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러면 아까 분무기에 뿌렸던 그런 색들이 같이 이제 물에 번져나가기도 하고 이제 알맹이처럼 뿌려지면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굵게도 뿌리셔도 되고 이렇게 뿌려내시면 돼요.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조금 기다리시면 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한 색 그림 그러면서 중간중간 색이 없으면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셔도 돼요. 덩어리진 물이 있으시면 눌러주셔도 되고 좀 더 뿌리고 싶으면 더 이렇게 또 근데 이렇게 하얀 부분이 좀 남겨져 있어야 나중에 하시기 편하세요. 뭐 밝은색 계열들 또 이런 옐로우 계열 쓰셔도 돼요. 이렇게 조금 더 밝은 색도 쓰고 싶으시다 싶으시면 옐로우 계열도 이렇게 마구마구 뿌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색깔들 색그린 쓰셨으니까 색그린 원색만 가지고도 색그린에 이렇게 포커스 그린이라든가 비리디안 휴 이런 올리브 그린 계열들을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이렇게 툭 두드리는 게 아니라 원하는 위 부분에 내가 이렇게 튕겨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무 줄기 주변에 살짝 더 이렇게 주변을 좀 더 진한 색깔로 해주셔야 나중에 이 나무 줄기가 보이게 돼요. 점점 진해지겠죠. 근데 단계별로 색깔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뭐 섀도우 색깔도 이렇게 넣어주시기도 하고 이게 뭐 젖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심심하게 여기도 뿌려보고 저기도 뿌려보시고 붓으로 두들겨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대충 이런 느낌의 뿌려져요.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제 한쪽은 좀 더 빛이 터진 공간 빛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빛 공간을 만드시려면 여기는 조금 더 밝게 나와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붓으로 덩어리진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 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하얀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남겨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는 또 아랫 부분들이 있겠죠. 아랫 부분도 마찬가지로 평붓이 있으시면 평붓들을 가지고 쓰시고 아랫부분을 좀 더 번지기로 쓰셔도 돼요. 습식으로 하실 분들은 이렇게 번지기로 하셔도 되고 멀어지는 쪽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밝은 색을 쓰시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이렇게 진한 색을 쓰셔서 이렇게 바닥에 자풀을 그려나갈 자리들을 이렇게 그려 놓으셔도 됩니다.
대략 이 정도만 그려 놓으셔도 이제 우리가 거의 절반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넓은 공간, 중간 공간, 작아지는 공간처럼 간단한 이런 느낌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이걸 계속 종이 테이프를 붙여 놓으시면 물감도 이렇게 스며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셨으면 편안하게 그냥 뜯어버리세요. 그래서 남아있는 공간들이 좀 있으시면 좋아요. 끝부분을 좀 남겨놓으셨다가 이렇게 뜯기 편하시게 해주시면 돼요. 날려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뜯어내기만 해도 어느 정도 대략 뭔가가 만들어지려고 하시죠. 이때 그림 그리실 때 조금 뭐 물이 너무 많이 고여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시면 살짝 이렇게 화장지 끝부분을 이용해서 덜어내시면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도 뭐 필력이 좋으신 분이라거나 그러신 분들은 중간중간 이렇게 나뭇가지를 그려내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반다이크라든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이 사이에 이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이에 그려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번져서 망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의 숙달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으셔도 많이 번지지 않는데, 또 이제 번져가지고 지금까지 붙여놨던 것들 번져서 망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좀 심심한데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아랫부분들 이렇게 아랫부분 이렇게 이런 부분에 좀 더 어두운 부분, 주변에 이런 나이프도 있으면 이럴 때 이런 나이프를 이용해서 이런 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긁어주시면 보면 풀 느낌들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나 나이프 없는데 그러신 분들은 나이프가 없으셔도 돼요. 나이프가 없으시면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 이렇게 깎으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시거든요. 이 아래에서 위로 절반 정도 말랐을 때 이렇게 그려주시면, 좀 더 진한 색깔 더 칠하고 나서 이런데 더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이 더 진한 부분 만드셔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나무젓가락이 없으신 분도 있다 그러면 연필로도 이렇게 연필 뒷부분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가볍게 간단하게. 나뭇가지 같은 경우도 이런 빈자리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그려내셔도 이렇게.
우선 이렇게 이제 스크래치가 나면 그 자리들이 이제 밝아지기도 하고, 또 어두운 선들이 아마 가볍게 자연스럽게 그 주변 톤에 맞춰서 그려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부분들 한 번씩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풀 같은 경우도 무리수가 있는 게 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농도 마르는 거 봐가면서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죠. 무작위로 그냥 슬슬 그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거의 절반 풍경이 말라가면서 만들어지고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그려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제 줄기 부분의 색깔이 또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무채색 계열들 색깔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무채색 뭐 회색이 쓰시면 수채하다 그래서 무채색 회색을 쓰지 않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면 만들어 쓰시고, 없으면 색을 그냥 회색을 사서 쓰셔도 되고, 흰색에 약간 어두운 색 계열들을 섞어 쓰셔도 돼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회색을 만들 때는 뭐 울트라마린 계열의 울트라마린 쪽 색깔에 이렇게 반다이크라든가 이런 경우를 살짝 섞어 주시면 또 이제 맑은 회색들이 물농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림이 조금 마른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광원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져 들어와도 너무 놀래거나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중간 색깔 다시 살짝 또 이렇게 풀어서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이렇게 어두운 톤을 이렇게 절반 정도만 잘 칠해 주셔도 돼요. 나무 절반이라고 생각하시고 쓱쓱 칠해 주셔도 되고, 외곽이 너무 딱딱 끊어져 있으면 또 그림이 너무 딱딱해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나무 주변 색깔들 이렇게 가볍게 한 번씩 칠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줄기가 좀 더 잘 보이게 되겠죠. 이런 상태. 뭐 아까 펜브러쉬도 있으시면 여기에 이런 색을 만드셔 가지고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그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살 그어주셔도 편안하게 만드실 수 있겠죠. 이 붓으로 그으셔도 되고, 우리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사선붓이 있으시면 사선붓을 쓰셔도 돼요. 이런 사선붓 이렇게 샥 이렇게 쳐서 이렇게 붓을 좀 갈피를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싹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셔도 돼요. 그리고 조금 어두운 부분들도 있다 그러시면 살짝 이렇게 번져 들어가도 되는 부분들이고, 삼각형이 되겠으면 삼각형 형태도 잘 풀어주시고, 우선 번지는 형태 색깔들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 나무 가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말라 있으면 여기서 나가는 나무 가지 그리고 싶다 할 경우 이렇게 쭉 뻗어나갈 수 있게끔 제가 바로바로 시간 관계상 빨리 그리려고 하니까 지금 약간 덜 말라 했는데 여러분들 좀 말려가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가지도 이렇게 밝은 부분도 이렇게 긁어주시면 밝은 나무 가지도 연결되겠죠. 양감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하시면 여기 같은 경우도 번졌다라고 생각해서 나무가 줄기가 없어졌네 그럴 필요 없이,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나무라든가 뒤에 있는 나무들이 번져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막 이렇게 더 찍어 주셔도 돼요. 사이사이 나무 잎으로 중간에 좀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숲이라는 느낌이 좀 더 자연스럽게 들겠죠. 번져 들어간다거나 그런데 너무 번졌어 하고 우울해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3시 58분 나와 있는데 좀 제 목소리가 좀 잠겨서 졸릴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부분들을 이런 붓을 쓰셔도 되고 이런 붓을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붓은 아무 붓이나 쓰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편안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 가지를 나는 잘 못 그릴 것 같다 싶으시는 분들은 세피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려주셔도 돼요. 이 뒤에 나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뻗어나가는 줄기들이 앞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그리시면 돼요. 말 그대로 우리가 뿌리고 지금 나무 가지는 이렇게 하나씩 사선 형태로 이렇게 사선 형태로 가는 이것만 그리실 줄 아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닥 나가서 또 갈라지게, 한 가닥 나가서 갈라지게. 근데 이제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얀 부분 사이에 이렇게 줄기를 넣는 게 또 팁입니다. 이렇게 하얀 사이에 이렇게 가지를 그려주시는 게. 네, 어느 정도 이게 형태가 이제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줄기 부분에 주변에 형태가 너무 사라진 부분들은 조금 그 형태를 살리기 위해서 어두운 색깔들, 조금 더 어두운 색깔들을, 숲의 깊은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린 계열들을 좀 좀 섀도우 계열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올리브라든가 섀도우 그린 계열들, 그리고 녹색 공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발트라든가 마린블루 계열들 색깔을 좀 섞으셔가지고 좀 써주셔도 괜찮아요. 뿌려주셔도 되고. 이 줄기만, 우리 종이테이프 붙었던 줄기 자리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세요. 그 주변 선들을, 스케치 선들을 조금 활용하시면서 보시면 형태가 만들어지시겠죠? 가장 또 이제 생각하셔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이 큰 주제나무 주변이 살짝 더 어둡게 만들어져 가지고 주제 부분들이 더 돋보이게끔 해서 원근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한 색깔까지 쓰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이 테이프 붙었던 자리들이 좀 보기 싫으니까 이런 부분을 아래서 올라갈 수 있게끔 조금 뭉개서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플립들을 그려내셔도 돼요.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제가 기술적인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우선은 그래도 아예 소질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릴 수 있게끔 최대한 기술을 뺀 상태, 테크닉을 뺀 상태에서 이제 초보자들이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터치를 올리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또 중급반이라든가 고급반들은 이제 다른 테크닉을 알려드리겠죠. 아까 좀 전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이프라든가 연필로 긁어줬던, 스크래치를 해줬던 부분 사이에서도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풀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시면 바닥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내가 조금은 풀 같은 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에 플립들을 하나씩 만들어내셔도 되는데,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만들어내셔도 되는데, 그걸 이제 그리는 걸 보여드리면 어려워서 그냥 또 안 배우겠다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선은 그냥 번지는 그대로 종이 테이프 붙여놨던 그대로의 형태들, 그걸 활용하면서 그려나가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어려운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선불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으로 돌아가듯이 약간 갈필이 이용되면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부분에 이런 식으로 갈필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들은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기도 하고,
찍으셔도 돼요. 사선 붓이니까 이렇게 돌아간 느낌으로 이렇게 툭 찍으셔도 느낌이 나오죠. 이렇게 약간 거칠은 느낌도 이렇게 문지르듯이 표현해서 마테리얼을 표현하셔도 되고, 아, 봤더니 이런 자국이, 붓자국이 좀 남는다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또 깨끗하게 붓을 씻으셔가지고 살살 지워주셔도 돼요. 지우셔가지고 화장지로 살짝 닦아주신다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무 결도 앞부분이니까 조금 더 그려보고 싶으시면 이런 하얀색 부분들도 이렇게 돌아가지, 여기 저희가 수평선 이 정도 잡았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들 조금만 더 이렇게 그어주시면 아까 붓자국 남았던, 덩어리 양감 되시면 남았던 자리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살짝 앞부분들만 밝은 화이트를 살짝 쓰셔도 되고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하는 건 초보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트를 써서라도 이렇게 그려내는 방법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암 생존자 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원데이 클래스처럼 이 수업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진행을 이렇게 해보시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작품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가셨던 기억이 있어요. 편안하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결에 맞춰서 돌아가는 선들만 그려주시면 돼요. 거기에 뭐 조금 더 묘사를 하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좀 더 진한 부분들을 여기 결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는 선 하나씩, 돌아가는 선 하나씩. 여기 수평선에 가깝겠죠. 여기는 점점 아래로 갈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위에는 지금 피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살짝 더 위로 올라가는 선들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결도 있고 점도 있고, 이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도 있고, 나무 가지 나오는 부분들, 좀 더 어두운 부분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이쪽도 어느 정도 나무의 윤곽선이 보일 수 있을 정도 만들어주시면 뒷부분 나무도 어느 정도
나무 가지도 지금 차분히 한 가지씩 사이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잎을 상당히 그리시기, 나무 가지를 그리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과정에서는 거의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가장 간단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터치로만 나무 가지를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많이 그려보셨던 분들에게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표현이 섬세하고 재미있는 표현 기법까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가지 같은 경우는 덩어리 있는 부분들 아랫부분을 한 번씩 더 그어주시면 좋겠죠. 나이프로 긁어진 자리 아랫부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를 그리실 때는 이 줄기 맨 앞에 있는 전경 있는 나무 가지를 뒷나무 가지가 가급적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그려주시는 게 하나의 또 팁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나무 가지가 이렇게 이 나무 가지가 뒤로 나갈 수 있게끔 그리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또 처음에 큰 덩어리의 본체 나무에만 양감을 표현해 주셨었는데 좀 더 뒷부분에 있는 나무들도 중경, 원경에 있는 나무들도 터치를 한 번씩 더 넣어서 기본 양감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반씩만 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절반씩만 기본 양감을 내주면 됩니다. 나무 가지가 보이는 쪽만 이렇게 양감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나무들이 나무 가지에 의해서 그늘이 진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어둠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얀색으로만 남겨놓지 마시고 사이사이에 어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빛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나무도 마찬가지겠죠? 사이사이에 어둠이 들어가서 큰 나무에서 걸쳐지는 그림자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이 뒷부분 나무를 톤을 떨어뜨려서 앞부분으로 앞쪽 나무를 좀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는 아랫부분들이 껍질이 조금 윗부분과 다르게 좀 어두운 부분들도 이렇게 갈색 부분들이 어두운 진한 검정색에 가까운 색깔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보셨다가 조금 더 진한 컬러를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아랫부분을 지면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 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잡풀 같은 경우도 보통 잎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요. 조금 전에 나이프나 연필로 그어줬던 이 풀잎 주변으로 색깔을 하나씩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포개듯이 받쳐주듯이 양감을 그리듯이 그려주시면 나무 줄기 옆을 좀 더 그려주시고, 자작나무는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부터 설명 진도를 하더라도 천천히 진행해도 거의 1시간 정도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파리 부분들 한 번씩 생각나는 부분도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끝부분들을 하나씩 잎을 그리듯이 그려주셔도 되고요. 터치가 넣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처음 배웠던 것처럼 뿌리기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셔가지고 위에 이렇게 뿌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나무 지금 가지, 지금 갈색 부분에 차이가 심하면 어색해 보이니까 약간의 농도를 진하게 하셔가지고 나뭇잎 모양을 점 찍듯이 그냥 툭툭 찍어주시면 순식간에 빽빽한 느낌의 숲이 좀 채워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윗부분들은 이렇게 나무 가지나 잎을 중심으로 그려내 주시고요. 이제 이 주제 나무에서는 이 나무 결을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어려운 터치 없이 말 그대로 뿌리기에 의한, 뿌릴 줄만 알면 이렇게 자작나무 숲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앞쪽 줄기 부분들은 조금 더 표현을 좀 섬세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묘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덩어리 부분들, 이렇게 나무 가지 박피된 부분들도 이렇게 살살 그려주시면 좋은데, 굳이 이것까지 안 하셔도 어느 정도 나무 느낌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작나무 느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극히 초보자를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묘사 부분들이 현저하게 적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 기본적인 방법을 응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느낌 있고 수채다운 느낌은 이 과정을 좀 더 연습을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좀 표현력도 좀 재미있는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무리도 이렇게 차분히 하나씩 이제 앞부분에 묘사를 해줄 수 있는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양감 위주로 이렇게 이쪽 중심이 되겠죠. 흐름 부분으로 조금 더 진한 색깔을 칠해 주시면 원근에도 도움이 되고 좀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자작나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1시간만 버티시면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의 자작나무 숲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